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부방 도마쌤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고 계신 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진로지원과에서 발행한 그죠? 꿈진집필위원단이 발행한 꿈진이라는 자기소개서 쓰는 그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서 집에서 학생들이 혼자 쓰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녹화를 합니다. 자, 보시면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특성, 그쵸? 특성, 흥미와 적성. 특성하고 적성은 뭐냐면, 특성은 뭐 특기나 특징, 뭐 이런 걸 테고, 그쵸? 흥미는 자기가 그 학과와 연관된 흥미가 뭐가 있냐는 거겠고, 적성은 그 학과를 공부를 할 수 있는 적당한 어떤 성향이 있는가라는 거겠죠. 진로의 희망 등과, 이거 다 똑같습니다. 이거를 뭐 복잡하게 써놨지만, 이것들은 뭐냐면, 학과와 본인의 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뭐 성장 이야기니까 본인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야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쓰는 거겠죠. 자, 추상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렇죠.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쓰라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 구체적인 사례를 처음부터 쓰기는 쉽지 않고요. 추상적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쓴 다음에 이 추상적인 구절들을 다 구체적인 구절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자, 직접 경험한 일, 간접 경험한 일도 경험이니까 뭐 써도 됩니다. 포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진정성 있는 이야기죠. 진정성은 뭐냐면 내가 이 학과를 진짜 가고 싶다라는 건데 이게 학생의 생각이어야 되고 학생의 표현이어야 되고 학생의 자기가 압축해서 고심한 흔적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보시면 이제 문항이 공통문항이고 대학 자율문항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1번부터 쓰지 마시고 4번부터 먼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3번, 2번, 1번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게 대학별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번에 따라서 3번, 2번, 1번이 달라지니까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4번을 보시면 이 지원 동기 있죠. 지원 동기들이 전부 다 사실 실제적으로는 여기에다가 1, 2, 3번에 다 포함되어야겠죠. 그다음에 준비 과정, 입학 후, 요거는 4번에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입학 후의 학업 계획, 졸업 후의 진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입학 후의 학업 계획을 위해서 자기가 했던 일이나, 졸업 후의 진로를 위해서 자기가 찾았던 일이나,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써야지, 어디에서 보고, 자신과 연관성이 없는 것들을 정보만 나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도 그 학과와 관련된 것들로 이렇게 엮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성장을 이끄는 활동들이, 그렇죠?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어야죠. 그러면 이 전공과 관련된 것이 너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전공에 필요한 요소들, 특징들, 특성들과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특성을 보여주는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면 배려랑 나눔이랑 협력이랑 갈등 관리 4가지를 다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특정 하나로 포커스를 맞춰서 배려를 중심으로 쓰든지 배려와 협력을 합치든지 나눔과 갈등 관리를 합치든지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봉사활동 속에서 배려가 있을 수도 있고 이 4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대인관계 활동, 그 다음에 인성함양과 관련된 활동, 삶에 대한 가치관의 반영 활동 이런 것들을 쓸 때 이런 거 3번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써나가는 겁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포커스로 맞춰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이게 손가락이거든요. 손가락 자체는 안 보잖아요. 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성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손가락으로 가르쳐도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3개 활동, 교내 활동,
교내 참가 대회,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진로평가 활동, 전국 활동. 근데 이거는 거의 뭐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시작한 동기라든가, 이걸 시작한 과정이라든가, 이거에서 배운 것들이 남들과 좀 다른 것, 똑같은 활동이지만 남들과 어떻게 다른지의 차별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 시간의 활동, 탐구 활동, 협력 활동, 프로젝트 활동의 하나의 포인트로 본인이 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 전공 적합성과 안에 전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라는 것. 교내 참가 대회, 동아리 활동, 교과 활동, 자기주도 활동이 있는데 이것도 학생들이 거의 비슷하게 씁니다. 거의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이것도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엮어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찾아서 그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사례들이 뭐뭐가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이 사례들 중에서 포커스가 될 만한 것들을 결정을 해서 번호마다 1, 2, 3번에 배치를 하고 최종적으로 4번을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돼서 역으로 설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학생들이 이제 이 번호마다 무작위로 다 써납니다. 먼저 많이 씁니다. 1번은.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천자, 1500자, 1000자 이렇게 된다면 먼저 한 2세배, 2000자든 3000자든 쓸 수 있는 2000자 정도를 먼저 씁니다. 쓴 다음에 본인이 이거는 중복되고 이건 필요 없는 구절이라는 걸 지웁니다. 지워서 한 1000자 정도가 발생을 하면 다시 이거를 어느 정도 사례나 구체적인 일로 재구성을 해서 한번 써봅니다. 써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거를 테마식으로 소주제 중심으로 묶어갖고 써본 다음에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구절, 이거는 내가 꼭 지울 수가 없는 구절, 그리고 친구들이 괜찮다고 하는 구절, 그래서 친구들끼리 아니면 선생님과 같이 첨삭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내용을 압축하고 그 안에 최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넣을 수 있도록 자꾸 개량해 나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압축하는 과정 속에서요, 그래서 4년대 대학 중에서는 한 8번 정도 고쳐 쓰고 아이들이, 인서울 하는 애들은 한 12번 정도 고쳐 쓰고, 서성한 정도 쓰는 15번, 연고대 이렇게 쓰는 애들은 거의 서울대까지 쓰는 애들은 한 20번 정도 고쳐 쓰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쳐 쓰는 과정 속에서 점점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 아니면 컨설팅 받는 사람과의 상담을 통해서 확정을 짓는 겁니다. 이번 유의사항을 보시면 공인어학 성적, 국가 교회 수상 실적 이게 입력할 때 보면 빨간색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제지를 해서 바꾸기도 합니다. 수상 실적 그렇죠? 교회 수상 실적하면 0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사 출천서의 경우에 유사 검색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남의 거 베끼지 말고 자기 말투로 쓰라는 얘기고요. 제출 서류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대피를 하게 되면 걸립니다. 나중에 면접할 때 걸리게 되고, 허위 사실 기재, 대피를 하는데 걸리지 않게 교묘하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면접에서 이 대피를 한 것에 대한 흔적이 드러납니다. 확실하게. 거의 허위 사실 기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보시면 각 활동을 자기소개서의 문항에 맞게 배치하자. 이게 배치하기 전 단계로 일단 1, 2, 3, 4번에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무작위로 계속 씁니다. 이게 구절이나 문장이나 사건이나 줄거리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최대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블록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확보를 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걸 삭제를 하고 좀 엑기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구분별로 블록별로 테마별로 잘라가지고 1, 2, 3, 4번에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지원학과의 인재상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정 부분 찾아보고. 왜 그러냐면 필요한 단어나 필요한 포커스를 찾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형체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준 다음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밑줄 쳐달라고 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상한지를 써달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점검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나 자신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신이 전체적으로 1, 2, 3, 4번의 흐름 자체를 시나리오처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잡기가 이제 굉장히 힘든데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해야 자소서를 쓰니까. 이게 이제 성장 스토리죠, 성장 스토리. 학교별 인재상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는데, 생활기록부에 A에 쓴 걸 그대로 써도 소용이 없죠. A에 대해를 깊이 있게 A2-로 심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A에 연관되지만 쓰지 않는 B를 쓴다거나, 아니면 A에 나와 있는 사실을 뒷받침, 이걸 근거로 해서 요거에서 생활기록부에 쓸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을 추가로 쓴다거나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기소개에서 공통문항 3개입니다. 3개는 같이 넣고 대학 특성을 강조하는 자율문항 1개가 있다고 쳤는데, 그럼 이 1번 자율문항 1개를 중심으로 해서 3개가 연동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1번, 2번, 3번에 쓰는 1번의 테마 2가지 정도, 한두 가지, 3가지 안 쓴 거, 2번의 테마 3가지를 써야 되니까 그 3가지에다가 좀 안 썼던 거 한두 가지, 그러면 3번의 테마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하고 4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해서 요거를 쓰지 않고 요거를 포함한 거거나, 대학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쓰지 않고 이걸 포함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율문항 1개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1, 2, 3번을 쓸 수도 있어집니다. 따라서 대학별로 묻고자 하는 내용인 4번에 따라서 1, 2, 3번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을 확인을 해야죠. 자, 대체로 자율문항은 성장동기, 지원동기, 입학 후, 성장 과정은 1번, 이렇게 이제 1번에서 고등학교의 학습이라면 고등학교를 넘어서의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이거는 특이한 경우에 있었을 때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입학 후의 학업 계획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1000자에서 1500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쓰는 자율문항만 그런 게 아니라 A라는 사실이 있다. 그 A라는 사실에 어떤 역경이나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시도를 통해서 이런 깨달음, 그 다음에 이런 소득, 깨달음, 이런 교훈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먼저 구성을 해보는 게 이제 기본적인 세트입니다. A라는 팩트가 있고, 그 팩트에 대한 역경과 나의 시도, 그래서 본인이 깨달았던 거,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기본 구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장 과정하고 역경 목표, 그렇죠? 독서 활동도 여러 가지 묻고 있지만, 독서 활동 줄거리나 이런 거, 대부분 이제 상위권에서는 지원 동기와 계획, 그죠? 학업 진로 계획, 지원 동기. 왜 그러냐면 이 지원 동기를 명확하게 하고 본인이 나중에까지 지나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까지 보고 판단을 한다면 전체적인 현재 상황은 생활기록부나 아니면 그 내용으로 충분하니까, 그죠? 과거하고 미래, 그 현재의 판단은 생활기록부로 충분히 되니까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연관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지원 동기를 명시해서 묻지 않아도 어쨌든 자기소개서는 항상,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너 우리 대학 들어올래? 한번 소개해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유로 이 대학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학과 관련된 자기소개서지 자기 자신을 소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 들어오고 싶냐? 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쨌든 서류 안에서 전공 적합성,
이 전공 꼭 적합하고 하고 싶습니다. 이 대학을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를 녹여내서 항상 이걸 중심으로 써야 된다는 거겠죠. 자, 여러 모집 단위를 지원할 경우 같은 내용을 묻더라도 지원 학과가 달라지면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하게 되면 A라는 과를 가던 B라는 과를 가던 뭐 C라는 과를 가던 나중에 결국 A, B, C군은 이런 K라는 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 학과를 다르더라도 이 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어필한다면 서술을 한다면 맞춰서 달리 구성을 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 자기소개 작성 시 항목별 유의사항 이렇게 있네요. 보시면 수업생이 자신이 직접 쓴 글인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는 종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A라는 학생이 이렇게 많이 써오면 저 같은 경우도 자소서 지도를 하게 되면 삭제를 해줍니다. 별로 안 좋은 것들을 1, 2, 3, 4번에서 안 좋다고 판단하는 게 노하우일 수도 있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너무 뻔한 거 뭐 그 이론 설명하는 거 개인의 구체적이 들어가지 경험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입학사정관이 오해를 할 만한 거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빼줍니다. 삭제를 하고 아이들이 계속 채워서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써오는 그 글 내용들의 한 20% 정도만 살아남고 한 80%를 다시 쓰게 하고 또 뭐 내용상의 흐름은 같더라도 표현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직접 쓰게 해야 나중에 이거 쓰고 지우는 과정에서 자기가 고민했던 것들을 면접에서 충분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쓰고 고치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면접을 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각 항목이 일관성을 가지고 라는 게 뭐냐면 1, 2, 3, 4번을 도식화 했을 때 1번에서 2번, 3번에서 4번까지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네모칸으로 해서 이렇게 화살표처럼 이렇게 네모칸만으로 해서 연결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줄거리나 흐름을 갖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책이나 인터넷에 찾은 결과를 그대로 인용을 해봐야 아무리 이게 자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소개가 아니라 뭐 이 책이나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쓰는 논설문이 아니라는 거죠. 논설문이 아니라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소개, 나는 합격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내용과 분량을 고려해서, 그쵸? 내용을 보면 그 문제 자체가 그 문제를 분석을 하게 되면 1, 2, 3번 분류하면 구절마다 아니면 내용마다 필요한 요소들이 있고, 세 가지를 하라고 했으면 세 가지에 따라서 분량을 고려해서 비율을 맞춰서 서술합니다. 다양한 경험인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특이하게 생각을 해요. 뭐 엄청나게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냥 소소한 경험이더라도 그 경험들이 자신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변화시켰느냐를 설명하면 된다는 거죠.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뭐 그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거를 쓰는 뭐 친구들도 그렇고 한번 검색, 그 다음에 이 글을 여기다가 한글 파일에다가 이렇게 뜯어서 찍으면 빨간 밑줄이 긋죠. 그럼 그것들을 좀 점검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학업에 기울인 노력 상황에서 교과 학습 발당 상황 이런 걸 공부했는데 다 똑같습니다. 뭐 수학을 이런 공부법을 쓰라는 게 아니죠. 공부법을 설득하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어떤 상황에 변화를 가져왔던 이유와 계기, 그것들에 대한 상황, 그것들을 어떻게 접했느냐라는 것이지 공부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스스로, 그죠? 환경은 사실을 쓰고 어떤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이나 배움을 얻었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학업 노력, 경험 과정을 써줘야 되는 거고, 자, 학과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지적 호기심, 탐구심, 이 전공과 관련된 분야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노력과 경험을 써도 무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이 학과와 전공과 관련돼야 되느냐, 전공 관련성이 어떤 게 있느냐, 뭐 안 되는 게 거의 없죠. 학 공부를 하는데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이 포커스일 수 있으니까, 이게 포커스일 수 있으니까. 수학만 보더라도 모든 학문에 다 쓰이니까요.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자질을 스스로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본인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그 한계를 위해서 지금 현재에도 어떤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가, 뭐 이 정도면 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의미를 두고 노력한, 그 의미를 두고 내가 해야겠다는 것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의대가 아닌 어떤 노력을 계속 3년간 했는데 나중에 의대를 가고 싶다. 그래도 이 의미를 두고 했던 행동을 솔직하게 쓰기를 저는 권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A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은 나중에 의사로서도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걸 쓰는 것보다.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 이제 모조리 자기소개에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거니까 자신의 경험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말 안 써도 됩니다. 내가. 자기 경험이니까. 일반적인 활동이라도, 그쵸? 이것만 마음에 드네요. 일반적인 활동이라도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왜 생각하는지를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나니까. 교내 활동을 시작한 계기, 동기, 이 계기가 특별하지 않더라도 그 사이에서 과정상에 이거를 내가 진정으로 시작하는구나 라는 의미, 배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모든 걸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활동을 많이 한 학생들 나열보다 이 가치,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우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애들은 이 우선순위의 가치를, 포커스, 순서를, 전체 구조를 잡는 게 애매할 때도 있어요. 없어서 애매할 수도 있지만 많아서. 그래서 구체적인 신뢰들을 썼을 때 어떤 순서 배열이라든가 이 생활기록부에 써 있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어떤 사례를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자, 배려, 나눔, 배려, 애매하죠. 나눔, 그렇죠. 그다음에 협력, 자신이 경험한 과정을 현실감 있게, 현장감, 있었던 거, 해당 문항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적당한가. 그러면 이 배려, 나눔, 협력 해갖고 저는 인성이 똑바릅니다. 이렇게 하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대학을 다니면서 그 전공 속에서 같이 어울려서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해나갈 수 있는가, 무난하게. 그러니까 실천 경험을 통해서 느낀 진정성. 당연히 이제 논리적으로 작성한다는 것은 자기 주관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논리에. 구체적 사례 없이 뭐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 하면 다 지워버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융통성. 그렇죠?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A라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했지만 나는 이렇게 B를 접근을 해서 힘들었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A와 B를 합쳤다. 뭐 이렇게 융통성, 문제 해결력, 진정성. 어쨌든 자기소개서 쓰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오거나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써오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다 써오고, 그리고 1번 문제가 첫 문제면 이 천자가 아니라 쓸 수 있는 만큼 써오라고. 2번, 3번, 4번까지. 쓸 수 있는 만큼 써온 다음에 생활기록부를 해서 생활기록부하고 이것과의 연관관계를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한 구절 한 구절 중에 이 전체 중에서 한 구절을 느려서 또 물어봅니다. 이거와 관계된 뭐야 이렇게. 그래서 말로 하게 합니다. 말로 궁금한 거를. 이게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말을 하다 보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요 구절, 2번에 써있는 구절을 끊어가면서 하나하나 궁금증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궁금증을 물어보다가,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 이 말하는 학생의 말을 듣고,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느려서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히 이제 또 느려서 쓴 다음에는 여기에서 일상성, 이거는 이제 레벨 1이고요.
레벨 2고요. 그러면 이제 레벨 3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걸 다 지웁니다. 그래서 내용을 쫙 줄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요 사건을 중심으로 한 테마, 요 사건을 중심으로 한 테마, 요 사건을 중심으로 한 테마, 이렇게 해서 하나씩 테마로 정리하랍니다. 그게 레벨 4가 됩니다. 그 테마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갖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테마로 정리한 다음에 다시 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그런 다음에 이 테마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그죠? 테마를 어떻게 화살표로, 어떤 테마로, 어떤 줄거리나 흐름을 만들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테마로 만들 거를 고민이 끝낸 다음에 이제 4번부터 이 테마들을 배치해서 4, 3, 2, 1을 쓰고, 그런 다음에 이 테마들을 더 이제는 구체적인 레벨 이건 5 정도 되고요. 레벨 6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더 구체적인 사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사례를 중심으로 이걸 테마들을 바꿀 수 있는 거를 레벨 7로 씁니다.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을 이제 친구들에게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이거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 문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걸 바르면 다시 이거를 고려해서 레벨 9를 쓰죠. 레벨 9를 쓴 다음에는 더 이제 표현이나 레벨 10부터는 표현이나 아니면 이 내용의 어떤 섬세함, 맞춤법 이런 걸 정리해가면서 쓰고 그 다음에 레벨 11에서는 소리내서 읽게 합니다. 소리내서 읽으면서 읽을 때 이상한 문장을 고치고 그래서 레벨 12에서 선생님과 논의한 것까지 포함돼서 완성되는 이런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시간이 아무리 이제 최소한 들어도 3시간씩 12번. 그러니까 2, 3, 6, 36시간, 40시간. 그 40시간에서 50시간 정도는 걸린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5시간이면 10일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이게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자기소개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의 요건은 뭐냐면 이걸로 올인하는 학생이 아닌 다음에는 자기소개서를 최단 시간에 가장 만족할 만한 것들을 빠르게 어떤 시간 안에 구축할 수 있느냐, 이것도 성패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꿈질에서 써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혼자 쓰는 학생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겠는데,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동영상들도 있으니까 1, 2, 3, 4번 쓰는 거 또 찍어놓은 동영상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교육청 자료를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